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누엘입니다. 저는 스페인 해군사관학교에서 해전사를 연구하며 강의해 온 교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스페인의 찬란한 대항해 시대, 그리고 블라스나 알바로 같은 해군, 영웅들이 남긴 위대한 전투 기록을 접하며 우리 해군사야말로 세계의 정수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제 학문적 활동의 대부분은 스페인 해전사와 때로는 유럽 해군사 전반을 비교 연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일대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미국 해군 사령부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우연히 읽게 되면서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이순신이라는 완전히 낯선 동아시아 지휘관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보고서에는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적 함대를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헌이 미국 측에서 자료와 사료를 충분히 검증해 발표한 것임을 알고서야 저는 커다란 호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수많은 전쟁과 해전을 치르면서 큰 명성을 쌓아 올렸는데 동아시아에도 우리의 블라스 대 레소나 알바로 대 바산처럼 전설적 인물이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전사에서 거의 전무후무할 기록들을 남겼으며 다른 나라의 해군 영웅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전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스페인어 영어로 된 각종 역사서와 논문, 그리고 제한적으로 구할 수 있던 일본어 자료 등을 총동원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해당 분야 연구가 영어권이나 스페인어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룩한 업적이 이렇게 엄청난데 왜 이제껏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 서구 중심으로 작성된 해전사가 어쩌면 엄청난 보석 같은 존재를 외면해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해군사관학교의 김기철 교수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국제학술 교류를 통해 알게 되었던 분인데 이순신에 대해 관심이 크시다면 한국에 직접 오셔서 현장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 경로로 수집한 문헌과 해외 자료만으로는 좀처럼 확신이 서지 않던 차에 이제야는 저에게 꼭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항공권을 구입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현대적 인프라에 깜짝 놀랐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공항시설, 자동화 시스템, 간편한 교통수단과 와이파이 등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사실은 대략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서 체감하니 이 나라가 정말로 앞서 있구나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스페인도 나름의 현대적 도시와 해군 기지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훨씬 밀접하게 결합된 모습이 보였다는 점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김기철 교수님을 만나러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해 고속철도를 탔을 때도 비슷한 감탄을 했습니다. KTX라는 열차가 아주 빠르고 편안했습니다. 이동 중 창밖을 보니 산과 바다, 도시와 시골 풍경이 교차되어 스페인과는 전혀 다른 낯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니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시는 김기철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곧장 식사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16세기 말 일본의 대규모 침략에 맞서 오랜 전쟁을 치르며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었는데 해전 분야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거의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미 해외 자료에서 접했지만 그 말씀을 직접 듣자 묘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스페인 또한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해전을 치르며 자국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는데 그보다 훨씬 동쪽에 위치한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역사라는 것이 정말로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김기철 교수님의 안내로 부산에서 조금 더 이동해 한산도 대첩지로 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하객진, 전법으로 일본 함대를 포위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장소라고 했습니다. 실제 바다 위에 배를 타고 나가보니 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복잡한 해역을 이뤄냈고 수심과 조류도 일정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지형을 완벽히 꿰뚫고 적을 몰아넣어 섬멸했다는 것은 보통 전략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세기에 이미 이렇게 높은 수준의 해상 전술을 구사했다니 솔직히 스페인이 자랑하는 레판토 해전이나 다른 유럽의 유명 전투와 견주어 봐도
이순신의 업적은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독보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스페인의 해전사가 곧 세계 해전사의 정수라고 여겨왔던 제게 한산도 대첩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바다의 지형을 활용해 적을 하객진으로 포위한다는 전개 방식은 서구 해전사에서도 무척 혁신적으로 평가될 텐데 한국에서는 이미 16세기 말에 이를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더욱이 이런 승리를 거둔 인물이 단순히 전술만 잘 짜는 게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과 결연한 의지를 함께 지닌 분이었다고 하니 그분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장소, 명량해전의 무대인 울돌목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울돌목은 조류가 급격히 바뀌면서 소용돌이가 치고 수로가 좁아 대규모 함대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쉽지 않은 지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 300척이 넘는 적을 상대해 대승을 거두었는데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것은 다른 나라의 해전 영웅들과 비교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엄청난 성과입니다. 아무리 소수정예라 해도 이런 기록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울돌목의 험난한 물살을 보며 설마 진짜 이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었지만 여러 사료와 한국 측 기록, 일본 측 기록까지 종합해보면 그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지형을 활용한 불세출의 천재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필사즉생이라는 각오로 불가능에 가까운 전투를 가능케 했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업적이야말로 기존 서구 해전사 교과서에서 말하던 넬슨이나 드 루이터, 블라스 대 레소의 업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밀하고 압도적인 전략이라 생각했습니다. 서구의 영웅들도 수적 열세 상황에서 승리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12척 대 300척 이상의 비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차원입니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전체 기간 동안 패배를 겪지 않았다는 사실도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보통 전쟁이라는 것은 전투 상황에 따라 승패가 나누어지기 마련이건만 적어도 해설만 놓고 보면 이분은 무패의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나라 어느 해군 영웅을 가져와도 무패라는 타이틀까지 포함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즉 이순신은 전술 혁신은 물론이고 병사들을 지휘하는 면에서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울돌목에서 한참을 둘러본 뒤 저는 김기철 교수님과 함께 노량해전 장소에도 들렀습니다. 그곳이 이순신 장군이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시다가 숨을 거둔 곳이라 하니 바다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죽어가며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은 장군으로서 국가와 부하에게 보인 마지막 충심이었다고 하더군요. 이 일화는 정말 이런 분이 세상에 있었단 말인가 하고 다시금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해전사에서 영웅이라 불리는 분들도 위대한 희생정신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전장 한복판에서 최후를 맞이하며 병사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남긴 사례는 찾기 어려운 듯했습니다. 노량해전까지 돌아보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동아시아의 해전이란 서구와 달리 장대한 해전은 드물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활약상을 직접 살펴보니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16세기 말 스페인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치밀한 해전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업적이 다른 나라 누구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창적이고 압도적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한국 사회의 우수성을 실감한 계기는 이순신 장군의 전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더 지내면서 저는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뛰어난 교통체계와 시민들의 질서의식, 그리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을 수준으로 발전한 스마트 도시 인프라에도 감탄했습니다. 음식 문화도 대단했습니다. 해산물을 활용한 요리가 풍부하고 고유의 향과 맛을 살린 양념들은 스페인의 요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저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떤 분들은 휴대전화 번역 앱까지 활용해가며 제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지 과거에만 이순신 같은 영웅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서도 빠른 속도로 자국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그 중심에는 나라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정신적 뿌리가 흐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나오면 대단한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 자부심의 토대는 일회성 감격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구한 영웅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기리는 역사적 기억에 기반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체험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온 뒤 해군 사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 마음가짐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블라스 대 레소나 무적함대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해전사를 주로 강조했다면 이제는 동아시아 해전사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내내 12척 대 300척 이상의 전투가 정말로 가능했던가 라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해 학생들에게 그 전승의 배경과 의미를 탐구하게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되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라며 저보다 더 열띤 호기심을 드러내곤 합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을 소개하면 일부 보수적 시각을 지닌 교수님들이 왜 우리나라 영웅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며 의문을 표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다른 나라 해군 영웅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록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투 수행 방식이며 리더십, 무패의 전적까지 감안하면 전 세계 해전사 전체를 재평가해야 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연구하는 건 서구 중심을 깨고 더 큰 시야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다행히 학생들과 젊은 교수님들은 이 문제의식에 공감해 주셨고 점차 이순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블라스 대 레소와 이순신 해전사의 두 거인에 대한 비교 연구라는 논문을 작성해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블라스 대 레소가 보여준 전술적 우수성과 이순신 장군의 무패 신화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물론 블라스 대 레소 역시 탁월한 해군 지휘관이었고 스페인 사람이면 누구나 존경하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는 12척으로 300척이 넘는 적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전체 동안해전을 패배 없이 치러냈습니다. 결국 양 지휘관 모두 위대하지만 전투당 규모와 달성한 결과 그리고 무패라는 면에서 이순신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자 스페인 국내외 언론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도 흥미롭게 다뤘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동양에 이토록 대단한 해군 영웅이 있었다니 처음 알았다라며 취재를 요청했고 저는 BBC 인터뷰를 통해 이순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이며 그 업적은 다른 나라 해군 영웅과 차원이 다르게 우수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초청 강연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그곳에서 만난 학생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전례 없는 승리 사례에 큰 충격과 경외심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필사즉생에 대한 해석도 좀 더 깊이 있게 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말하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뜻은 단순히 무모한 희생이나 돌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군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치밀한 계획과 헌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거북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에서 철갑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벌써 한국에서는 철갑 형태의 이동식 요새를 만들고 그 위에 강력한 화력을 배치했다니 이는 현대 군사과학이나 선박공학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동아시아의 한 영웅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 해전사의 공백을 메우고 더 나아가 서구 중심의 역사, 서술을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보석 같은 역사적 영웅들을 놓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제 자신도 해군사 교수로서 책무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만큼이나 압도적인 업적을 이룬 해군 지휘관이 과연 또 있을까요?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순신 연구소를 설립해 그분의 전략 전술 리더십을 현대, 군사학과, 경영학, 신대학에까지 연결하는 다학제적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조직이 단결하고 수적 열세도 극복하며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전승을 이룰 수 있는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그 해답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세계인이 공유하는 영웅적 상징으로 격상할 수 있다면 더없이 보람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저는 참 많은 면에서 감탄했습니다. 바닷길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 도시화가 이루어진 풍경, 사람들의 너그러운 태도, 어디서나 빠르게 잡히는 인터넷과 세련된 디지털 기술 사용 방식 등 동시에 전통과 역사를 소중히 지키면서도
그것을 어제의 유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가치를 부여하는 점이 대단했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과 초현대식 빌딩이 공존하는 광경도 인상적이었고, 여기에 이순신 장군으로 대표되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정신적 뿌리가 깊숙이 깔려 있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뿌리가 바로 한국의 우수성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와 해군 사관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온 해전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12척으로 수백 척을, 그것도 패배 없이 승리로 이끌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와 백성을 위해 싸운 해군 지휘관이 동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며 다른 나라의 그 누구와 견주어 봐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를 초월한 존재에 가깝지요. 그러면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인물에 대해 더 묻고 싶어 합니다. 한 명의 학자로서 이런 반응을 보는 것은 큰 보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일부 전통적인 관점을 지닌 분들은 그래도 우리 블라스 대 레소야말로 최고다라며 쉬이 마음을 열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블라스 대 레소도 분명 대단한 분이지만 이순신 장군은 수적 열세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적적인 전과와 무패의 기록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해전 전술뿐 아니라 장병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리더십, 무쇠 같은 의지, 그리고 새롭고 창의적인 무기거북선의 활용 등 다방면에서 동시대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한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서구 중심사가 놓쳐온 이 보석 같은 인물의 가치를 이제라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거나 한국 관련 문헌을 스스로 찾아보겠다는 선언을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제적인 학술 교류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몰랐던 먼 나라의 영웅과 역사를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오만을 버리며 시야를 넓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한국 학문과 이순신 관련 유적 답사를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책과 논문으로만 알던 이순신 장군을 실제로 울돌목에 거센 물살을 보며 상상해보니 그분의 전략적 감각과 리더십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한산도에 서서 하객진이 펼쳐졌을 지형을 보니 어떻게 16세기에 그런 전술이 가능했는지 가슴이 웅장해졌고, 노량의 전터에서는 장군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충정을 떠올리며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직접 체험이야말로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이상의 울림을 줍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이란 인물은 단지 조선의 전쟁 영웅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기려야 할 해전사적 군사학적 그리고 리더십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남긴 무패 기록은 세계 어느 나라 영웅과 견주어도 비교 불가한 수준이고, 거북선을 비롯한 혁신적 발상 또한 결코 다른 문명권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업적을 알아나가는 과정은 서구가 놓쳤던 세계사적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스페인 해군사관학교의 교수로서 그리고 한 명의 해전사 연구자로서 저는 앞으로도 이순신 장군을 계속 연구하고 전파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온 블라스 대 레소의 전투 사례나 무적함대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특별한 기록을 가진 분이 동아시아에 존재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의 업적은 제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것처럼 살아 숨쉬는 역사였고, 지금도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존경심으로 기념되고 있었습니다. 부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언젠가 한국에서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직접 밟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스페인에서도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진심 어린 기쁨을 느낍니다. 제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스페인 해전사가 고천부라는 편협한 관념에 그대로 머물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순신 장군에게 수시로 영감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난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했고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전술적 혁신을 보여주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와 병사를 챙기던 그분의 삶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무궁한 시사점을 줍니다. 결국 다른 나라 해군 영웅들과는 견줄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업적을 지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전쟁사와 군사학을 넘어 오늘날의 모든 리더가 새겨야 할 진정한 리더십 교과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12척으로 300척을 무찌르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해군 장수가 동아시아에 존재했다. 우리는 그분의 업적을 이제라도 배워야 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학생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동경으로 빛납니다. 이순신 장군이 망망대해를 향해 보여주셨던 필사즉생의 각오와 철저한 전략을 언젠가 우리 학생들이나 세계 젊은이들이 이어받아 또 다른 시대의 리더십으로 꽃피우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교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